작은 생각이 얼핏 스쳐가기만 해도 그것이 즉시 우리를 다른 섹터로 옮겨다 놓는다. 현실화되어 있는 섹터에서는 물질의 무거운 불활성 때문에 일이 얼른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도 동일한 원리가 작용한다. 즉, 생각은 삶 속의 사건들의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그것은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한다는 사실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에 익숙하다. 왜냐하면 행동은 현장에 드러나 있어서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생각의 결과는 그에 비하면 훨씬 덜 분명하다. 이것은 균형력의 작용과 관계가 있다. 어떤 것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얻게 된다. 잉여 포텐셜이 클수록 그의 현실은 그가 원하던 현실로부터 멀어진다. 그는 세상이 왜 그토록 이상하게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세상이란 것이 원래 그렇거나 또 아니면 꿈이란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애쓴다. 트랜서핑 모델에 실제로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한편에서는 우리를 통과해가는 에너지가 생각에 의해 변조되고 이 에너지가 사람들을 그 생각에 어울리는 인생 트랙으로 데려다 놓는다고 주장한다. 아니면 생각이 우리를 그에 어울리는 시나리오와 무대장치가 있는 섹터로 데려다 놓는다고 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생각은 현실에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파에 기대 누워서 원하는 것을 아무리 생각하고 있어도 다른 인생 트랙으로 옮겨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현실주의적인 독자들은 귀가 번쩍하여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맞아. 바로 그게 문제야. 행동을 해야 해. 생각이나 어딘가로 옮겨가는 그런 따위의 것들은 아무런 상관도 없어. 실제로 이 모순은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심상화한답시고 아무리 애를 써도 종종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답에 다가가고 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명백한 이유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쓸 때 생겨나는 잉여 포텐셜과 관계된다. 두 번째 이유는 가능태가 물질적으로 현실화될 때 개입되는 불활성이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아주 종종 목표를 향해 충분히 끈기 있게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목표들이 단지 현실화될 시간을 갖지 못한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목표를 향한 열정이 금방 식어버려서 역경 앞에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그렇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도 실제로 자신이 어떤 것을 주문했던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든 희망도 버리고 있을 때 뒤늦게야 원했던 것을 얻게 되었던 기억이 있을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한 가지 실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어내려고 덤벼드는 것이다. 한꺼번에 연관성 없는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해놓으면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는 허공 속으로 헛되이 흩어져 버린다. 가능태 흐름은 당신이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헤엄쳐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의 특정한 섹터로 주의를 돌려 모든 노력을 하나의 정해진 목표에 집중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실화를 가져오는 것은 욕망 자체가 아니라
원하는 대상을 노리고 있는 당신이다.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원하는 대상에 관한 실제 생각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무엇이다. 생각은 무대 위에서 놀고 있지만 이 힘은 보이는 것의 배후에 있다. 하지만 그 힘은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당신은 이미 내가 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눈치챘을 것이다. 마음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이름과 파일 속에서도 의도에 알맞은 정의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를 대략 가지겠다는, 그리고 행동하겠다는 결정으로 정의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생각이 그 자체만으로는 가능태 공간의 한 섹터에 동조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생각은 파도 꼭대기의 한 방울 거품과도 같다. 욕망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실현되는 것이다. 팔을 올리기를 소원해보라. 당신의 생각 속에 욕망이 형성되었다. 곧 당신은 팔을 올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의식한다. 하지만 욕망이 팔을 들어 올려주는가? 아니다. 욕망 그 자체는 어떤 행동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욕망하는 생각이 자신의 일을 행할 때만 팔이 올려진다. 남은 것은 행동하겠다는 결정뿐이다. 팔을 올려주는 것은 행동하겠다는 결정인가? 아니다. 결정도 팔을 올려주지 않는다. 당신은 팔을 들어 올리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팔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 팔을 들어 올려주는가? 결정 다음에 오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의도가 정말 무엇인지를 마음이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에서다. 가지겠다는, 그리고 행동하겠다는 결정이라는 의도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단지 실제로 행동하는 힘을 소개해주는 선에서 그친다. 남겨진 유일한 것은 다음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팔은 욕망이나 결정으로서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로서 올려진다. 결정이라는 표현은 단지 이해하기 쉬우라고 끌어들인 것일 뿐이다. 사실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는 팔과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옛날에는 걷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도 못한다. 마찬가지로 자전거에 처음 올라탈 때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나서도 그는 그것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의도란 매우 애매모호한 것이다. 그것은 얻기는 힘들지만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 욕망 그 자체는 당신을 어디에도 데려다 주지 못한다. 예컨대 욕망이 클수록 균형력의 반작용만 더욱 커진다. 다음 사실을 주목하라. 욕망은 목표 그 자체를 지향하지만 의도는 그 목표에 다다르는 과정을 지향한다. 욕망은 목표에 이르고자 하는 소망의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을 실현한다. 의도는 행동함으로써 자신을 실현한다. 의도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행하는 일만이 남아있다. 깊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욕망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뭔가를 간청하는 것은 어떤가? 수호천사나 신이나 높은 힘에게 무엇을 간청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우주의 법칙은 절대적으로 냉철하다. 당신의 불평과 비탄과 하소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감사는 좋다. 왜냐하면 감사는 본질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가깝기 때문이다. 진정한 감사, 그것은 창조적 에너지의 방사광이다. 불평과 간청과 요구는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수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펜듈럼의 작품이다. 무엇을 주세요. 나는 무엇을 원합니다. 하는 등의 생각들은 자동적으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요구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생각으로서 그것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기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짓은 선택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다. 당신은 실제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있다. 당신이 방사하는 에너지의 매개 변수가 당신의 선택과 맞아떨어지고 동시에 어떤 법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선택은 간청이 아니다. 그것은 가지겠다는 그리고 행하겠다는 당신의 결정이다. 욕망과 행동은 의도 속에서 하나가 된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행동하라. 문제가 어렵다고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있고 동시에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것이다. 행동할 때 당신은 의도의 에너지를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눈은 겁내고 있지만 손은 일하고 있다. 의도를 실천할 때 가능태 흐름에 몸을 맡기라. 그러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기대, 근심, 지나친 고민과 욕망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을 뿐이다. 그러니까 의도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현실화시키는 구동력이다. 의문이 하나 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왜 또 현실화되는가? 그것도 우리의 의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싫어함과 미움의 시나리오를 갖춘 가능태가 끊임없이 우리를 뒤쫓고 있다. 어떤 것을 원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갖고자 의도하지도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발버둥치며 원치 않는 것은 여전히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욕망의 방향은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이 문제의 열쇠는 더욱 비밀스럽고 강력한 힘 속에 숨겨져 있다. 그것의 이름은 외부 의도다. 의도는 욕망과 행동의 조합이다. 자신만의 힘으로써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것은 내부 의도다. 의도의 작용을 외부 세계로 확대시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들다. 그것이 외부 의도다. 외부 의도의 도움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변 세상이 어떻게 행동하게 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외부 의도의 개념은 가능태 모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외부 의도는 가능태 공간에서 인생 트랙을 선택하는 과정에 개입한다. 내부 의도는 하나의 동일한 인생 트랙 위에서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모든 시도에 관여한다. 가능태 공간의 한 섹터의 울타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것은 보편적 자연의 법칙으로서 설명되고
물질적 우주관에 잘 들어맞는다. 외부 의도는 원하는 바가 실현되는 인생 트랙을 선택하려는 모든 시도에 관여한다. 당신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시내에서 주차할 곳을 찾을 수가 없으리라고 확신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내부 의도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 시간에 어디다 주차할 수 있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대는데 말이다. 반면에 외부 의도는 당신이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가 빌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부 의도는 그런 가능성을 끈기 있게 확고하게 믿는 것도 아니다. 외부 의도는 그저 자신에게 속한 것을 냉정하게 가차없이 차지한다. 외부 의도란 마치 방사광처럼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외부 의도를 미리 준비하려고 애쓰는 것은 헛수고다. 이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정신 에너지의 본질은 욕망과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라는 세 가지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음을 알았다. 욕망은 목표 자체에다 주의를 모으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욕망은 아무런 힘도 없다. 목표를 생각하고 그것을 원하노라고 아무리 욕심을 내봤자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내부 의도는 목표를 향해 움직여가는 과정에 주의를 모으는 것이다. 이것은 잘 먹혀든다. 하지만 많은 노력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외부 의도는 목표가 스스로 실현되는 이치에 주의를 모으는 것이다. 외부 의도는 목표가 스스로 실현되도록 그저 허용한다. 그것은 동시에 목표의 가능태가 이미 존재하며 당신은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내부 의도는 목표를 성취하는 반면에 외부 의도는 목표를 선택한다. 당신에게 작용하고 있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를 구별하려면 다음을 비교해보라. 내부 의도.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애쓴다. 외부 의도. 세상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준다. 내부 의도.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운다. 외부 의도. 세상이 당신에게 팔을 벌리고 있다. 내부 의도.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애쓴다. 외부 의도. 그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 기본적으로 내부 의도는 가능태 공간에서 어떤 것을 실현시키려고 애쓴다. 반면에 외부 의도는 적당한 곳에서 실현이 일어나도록 가능태 공간을 움직인다. 차이를 알 수 있겠는가? 결과는 같더라도 결과에 이르는 길은 완전히 다르다. 당신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그것은 가능태 공간 속에서 실현을 이루어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을 하고 있다면 가능태 공간이 당신을 향해 움직여오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왜 그토록 단순하고도 단호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을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것은 의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얻거나 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도는 믿음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스스로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다. 꿈속에서 날기 위해서는 약간의 외부 의도만 있으면 충분한 반면에 불활성 물질 현실의 세계에서는 의도가 절대적으로 순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순수한 의도를 얻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우울해하지 마시기를. 당신의 목표를 이루는 데는 2등급 의도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불활성 물질이 제대로 펼쳐져서 실현되는 데는 단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외부 의도를 제어할 수 없다면 무엇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당신이 수톤 무게의 돌을 옮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물질 세계의 불활성은 시간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흔한 방법은 내부 의도에 의지하는 것이다. 트랜서핑의 핵심은 이와 반대로 하는 데 있다. 즉, 내부 의도를 거부하고 외부 의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좀 더 실질적인 목표를 정할 것이다. 외부 의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날마다 작용하고 있어서 종종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예컨대 외부 의도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다. 원치 않는 것을 오히려 얻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이미 이야기했었다. 한편에서는 당신이 겁내고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당신을 뒤따라다니고 있다. 이것은 당신이 방사하는 산염 에너지가 원치 않는 사건에 동조됨으로써 당신을 그런 일이 일어나는 섹터로 데려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당신은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의도할 리가 없다. 그렇지 않은가? 내부 의도는 원치 않는 것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당신을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고 싫어하게 하고 예민한 곳을 건드리는 모든 것 말이다. 당신은 정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마음은 두렵다. 영혼은 더더욱 두렵다. 마음은 혐오를 느낀다. 영혼도 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마음은 증오한다. 영혼은 그보다 심하게 증오한다. 마음과 영혼은 완전히 의기가 투합된다. 외부 의도는 당신의 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하는 순간에 각성된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외부 의도는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어지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현실에서 영혼과 마음은 원치 않는 것 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가장 잘 일치한다. 그래서 외부 의도가 작용하는 가장 전형적인 예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실현되는 경우인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온 가슴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생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외부 의도가 의지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혼과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열망을 향해 의기투합하게 해야 한다. 부정적인 태도가 삶에 얼마나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당신도 이미 알고 있다. 불만감과 거부감을 표할 때마다 당신은 균형력의 작용에 영향받고 파괴적 펜듈럼에 의존하게 되고 가능태 공간의 부정적인 섹터로 산염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부정적 태도에 의해 형성된 외부 의도는 현실을 부정적인 것으로 만든다. 외부 의도의 해로운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해야 한다. 가능태 공간이 있고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 당신의 가능태를 선택하라. 이것이 전부다. 우리의 할 일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닌 능력의 그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트랜서핑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힘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해 준다. 그렇게 되기 위해 명상과 수행과 자각몽과 기타 신비한 수련으로 진을 뺄 필요가 없다. 그것들은 오히려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 물론 트랜서핑 모델은 믿을 수가 없어 보인다. 이 모든 것을 믿기란 정말 어렵다. 그렇지만 당신이 익숙해 있는 세계관을 다시 살펴보기만 해도 이전에는 성취할 수 없어 보였던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은 곧 외부 의도가 당신을 위해 작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확인하게 될 것이다.